항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 대비 잘 나왔냐 못 나왔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대로만 되면은 뭐 주식 투자는 너무 쉽죠. 그래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외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전에 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업이익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비교 시점이 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모든 그 데이터를 볼 때, 비교는 뭐다? YOY라고 해요. year on year라고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즉, 뭐다?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나오겠죠. 자, 24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뭐랑 비교를 하냐? 전년 동기 대비. 23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기별로 계절성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휴가를 좀 많이 가죠. 조업일수가 좀 떨어져요. 3분기 같은 경우는 뭐다? 연중에서 실적이 가장 낮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일회성 비용들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온갖 비용들을 이렇게 다 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이 계절성이 있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랑 또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 QOQ라 그럽니다. 전분기 대비. 이거는 좀 극소수인데요. 아주 초고속 성장 기업들.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초고속 성장 기업들은 매출액이 1년에 막 50%씩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몇 년을 걸쳐 땡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을 나누기 4 하면은 분기마다 12% 이상씩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런 기업들은 초고속 성장주들. 이 분기 이 성장률이 꺾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원칙은 뭐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라.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실적 매매 공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항상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치가 중요합니다. 예측치.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 대비 잘 나왔냐 못 나왔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로직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제 영업이익이 예측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요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랑 비교라 그랬죠?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은 일단은 매수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한 5, 60%는 요거로 한 먹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저평가 여부를 판단을 좀 해보자. 우리가 이제 PER이라는 거는 P를 이제 순이익으로 나누는데 POR로 한번 볼게요. 즉 영업이익과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곱하기 4라면 한 200억 정도 우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를 우리가 대충 감을 좀 잡으려면은 시총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영업이익으로 나누면은 10배가 나오는 거죠. 즉 요게 10배 미만이면 그래도 비싸진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대로만 되면은 뭐 주식 투자는 너무 쉽죠. 그래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외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면은 실제가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 많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닝 쇼크라 그러면은 실제가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 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뭐 매수 관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은 선반영 여부를 봐야 됩니다. 선반영. 주가가 미리 올랐냐 빠졌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나왔으면은 미리 이게 선반영을 했다.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K 셀온이라고 합니다. K라는 건 한국 증시 특유의 셀온.
이 재료만 나오면 그냥 매도하는 수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많이 올랐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어도 여기서 따라잡으면 안 되겠다. 뭐 예외적인 경우로 그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매수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서 세론이 나오는 경우, 요게 두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이 과대 포장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많아요. 일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주가를 평가할 때는 이 기업이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연속적인 걸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 번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평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 매각 차익이라든가 또는 뭐 충당금이 환입이 됐다든가 또 환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거는 원오프죠, 원오프. 요거 한 번만 잘 나온 거니까 요거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뭐다 다음 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줘요. 다음 분기에 어떨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은 당장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다음가 어떨 것 같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좋지만은 다음 분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도 이런 거는 매수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닝 쇼크면은 팔아야 되는데 또 사야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빅베스라 그래요. 이 베스가 목욕을 한다는 건데, 즉 이번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CEO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자 이제 나는 올해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내년의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장으로 왔다 그러면은 올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모두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아주 안 좋겠죠. 근데 올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2020년 10월 달에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오너죠. 특히 월급쟁이 사장도 아니고 오너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 가능한 손실을 2.1조를 반영을 해서 당시 1조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때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튀어 올랐다. 그렇게 빅베스가 있을 수 있다. 발생 가능한 손실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랑 똑같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항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연수를 늘리면은 줄이면은 감가상각비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10년에 걸쳐서 어떤 물건을 1,000원에 사서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연간 100원에 샀으면 1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5년으로 줄이면은 20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익은 작아 보이지만 이거는 뭐다? 현금 유출이 없는 거죠. 그냥 회계상의 손실이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경우에서는 어닝 쇼크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